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 나를 붕괴시키는 탄수화물 정도, 에베코지, 엄기리 박충환 시인의 시, 일본 저탄수화물 개척자, 일본 어마존 베스트셀러. 제목은 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이지만 내용은 건강을 만날 결심이다. 황성혁, 조환경, 이영원 원장 강력 추천했군요. 저자 에베코지, 일본 다카오 병원 이사장, 최고의 저탄수화물 식단 전문가. 간해당의 응시를 의심에도 불구하고 2002년 자신의 당뇨병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 그때부터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본인의 당뇨병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연구했다. 이후에 저탄수화물 식단이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임상적으로 밝혀냈다. 지금도 에베코지의 당뇨병 일기 블로그를 통해서 환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역자 박충환, 대학에서 경제학과 사회학과를 공부했다.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무너진 댐처럼 먼 곳에 문제가 터져나왔다. 그때부터 미친 사람처럼 의학 관련 서적을 탐독했다. 그리고 질병의 핵심에 식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건강한 지식에 힘을 믿는 이성주의자이며 건강한 식단을 통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이상주의자다. 옮긴 책으로는 에킨스 다이어트 혁명이 있다. 역자 신유희, 동로 8을 졸업하고 현재 일본 문화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암 체질을 벗기는 기적의 습관, 밥방면 등 다수가 있다. 이 책이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완전 새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하나도 구겨지지 않은 새 책을 내가 첫 타임으로 빌린 것 같습니다. 깨끗하네요. 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 나를 붕괴시키는 탄수화물 중독. 글쓴이 에베코지. 자, 이 책은 한국어판 저작권은 엠프리마 에이전시를 통해서 저작권사와 독점계약으로 세이버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신제자서 처정을 무단 적시는 하지 마라 했네요. 추천사, 익숙한 식단과의 결별. 1977년 미국 보건 당국은 저지방 식사 가이드라인을 적극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동물성 지방의 소비는 대폭 줄어들었으며 탄수화물 소비는 급격히 드러났다. 언제? 1977년. 77. 더불어 지방은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되었다. 이러한 과학적 검증도 없이 잘못된 편견이 만천하에 공시가 되었다. 그 후에 50년간 당뇨, 고혈압, 자가면역질환 그리고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당연히 인류의 건강은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 현재 미국은 당뇨병 환자가 14%, 당뇨 전 단계 환자가 3%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당뇨병의 공습에 초토화되고 있다. 이제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뉴노멀의 세계가 도래해버렸다.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제 인류는 정말 상식 밖의 시대를 살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비정상의 시대를 당연한 사회현상으로 암암리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책의 저자 에베코지 박사는 일본 최초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널리 보급한 당뇨병 전문 의사다. 하지만 그에게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다. 당뇨병을 치료하는 전문 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50대 초반에 당뇨병에 걸렸던 것이다. 그는 보건당국이 권유한 저지방 식사 가이드라인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다. 하지만 체중과 뱃살은 늘어만 갔고 결국 당뇨병을 피하지 못했다. 당뇨병 전문의마저도 당뇨병에 걸리게 만드는 보건당국의 권하는 식단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저자의 친형인 에베 요이치로 박사는 일본 최초로 다카오 병원에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도입했다. 친형의 식단 치료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던 에베코지 박사는 정증 당뇨병 환자가 약물 치료 없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저탄수화물 식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6개월 만에 혈압과 혈당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고 당뇨병과 고혈압에서 해방이 되었다. 놀라운 경험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환자들에게도 저탄수화물 식단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엄청난 대성공이었다. 이후에 그는 일본 각지를 돌면서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해서 강의하고 수많은 관련 서적을 출간했다. 현재 일본 저탄수화물 식단의 선구자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당뇨병 환자를 완치시키고 있다. 그는 당뇨병 치료의 길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의학계는 지난 50년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지난 가오를 인정하고 오직 진실만을 가지고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황당한 시대. 이제 우리는 파괴적인 뉴노멀의 시대에서 탈출해야 한다. 먼저 만성 질환으로 힘들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건강하게 체력을 감량하고 잃어버린 에너지를 얻고 싶은 사람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은 이 책을 통해서 다이아몬드로 보다도 더 가치 있는 건강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익숙한 식단과 결별하고 만성질환에 걸려서 벗어나자. 자유로운 인생을 마음껏 즐겨보자. 황성혁. 이영은 원장은 현대인들에게 탄성을 가다스치는 만성질환을 가져오고 노화를 가속화한다. 이영은 기적의 식단의 저자. 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범람하고 있다. 현대인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에서 하나가 잘못된 식사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주된 원인이다. 조항경 원장, 안제혁명 저자. 서문에서 당뇨병에 걸린 불량 의사의 고백. 저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현재 일본 교토에 위치한 타카오 병원의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는 72세입니다. 의대 동창회에 나가면 대부분의 동기들은 당뇨, 고혈압, 그리고 골다공증 같은 만성질환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시력과 청력 모두 건강합니다. 안경도 쓰지 않으며 보청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치아도 건강합니다. 청취와 잇몸 질환도 없습니다. 혈당, 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모두 정상입니다. 복용 중인 약물도 없으며 영양제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도 운동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닙니다. 평소에 자주 걸으려 하고 자투리 시간에 틈틈이 하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말씀드렸는데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50대 초반 당뇨병에 걸린 불량 의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님은 당뇨병증으로 77세에 다리를 절단했으며 81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고통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했습니다. 현미, 채소, 생선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지속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장기 단식도 했으며 매주 운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을 지나면서 몸에 이상 신호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보건당국이 권유하는 건강한 식단을 지속했음에도 체중과 뱃살은 늘어만 갔습니다. 근육이 감소하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체력이 꺾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피트니스 센터에서 가서 자전거 타기와 근력 운동을 했으며 매주 2회 테니스도 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식사량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50세 초반에 당뇨병과 고혈압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신장이 167, 몸무게 67, 비만은 아니었지만 복부 내장 지방이 문제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로 혈압은 180에서 100, 당화혈색소가 6.7이었습니다. 참고로 정상 혈액 기준은 120에서 80, 당화혈색소 6.5 이상은 당뇨병 환자로 판정합니다. 전형적인 대사 증후군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 몸의 변화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다카오 병원을 총괄하는 이사장은 동업자이며 진행인 에베요 이치로였습니다. 그는 환자 치료를 위해서 항상 공부하고 실천하는 의사였습니다. 1999년 그는 일본 최초로 다카오 병원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도입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병원 영양사들은 의심 가득한 시선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유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당시 보건당국과 영양학교의 가이드라인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식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형이 또 이상한 일을 벌이는구나 내심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병원에 정증 당뇨병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이 환자는 식후 혈당 수치 560, 당화 혈색소 14.5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56, 560, 당화 혈색소 14. 참고로 공복 혈당 120여,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은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저는 기존 방법대로 환자에게 현미 지식을 기반으로 저지방 식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식후 혈당 수치는 여전히 400을 넘어들고 호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단이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반신반의하면서 형 에베 요이치로의 저탄수화물 식단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형 에베 요이치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통 당뇨병 환자의 식후 혈당이 단시간에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인슐린 주사와 더 혈당 강화제 같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순간에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라마틱한 치료 효과를 직접 확인한 저와 영양사는 병원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임상 대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적용했습니다. 육류, 생선, 채소, 두부 등은 자유롭게 허용하고 밥, 빵,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 음식을 철저히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술은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탄수화물이 함유된 맥주, 정종 등의 발효주는 삼가고 오로지 증류주, 소주만 마셨습니다. 결과로 6개월 뒤에는 체중을 11kg 감량했고 혈압과 혈당 수치는 거짓말처럼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대사 증후군의 수렁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체형은 학창 시절로 돌아갔고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5년 전부터 시시콜콜 당뇨병 일기라는 블로그를 열어 저탄수화물 식단을 소개하고 당뇨병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한 관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한 수십 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수많은 독자원의 목소리를 종합해서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만성질환이 쓰나미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쓰나미의 가장 큰 진앙은 잘못된 식단에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자연스러운 식단,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한다면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암, 고혈압, 혈관질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즐기면서도 원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고 20년 넘게 실천한 제가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라도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을 하십시오. 체중을 감량하고 질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자 에베 코지. 강력한 서문을 쓰셨네요. 강력하게 서문으로 딱 이렇게 호감을 갖도록 인슐린 저항성, 비만, 또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등등에 속하는 것들을 그냥 1, 2격에 파괴시킨 답을 낸 것이 서문에 딱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보고 전체적인 제목이 8장으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1장으로 넘어가서 건강 진화에게 길을 묻다 되어 있네요. 인류는 농업혁명을 통해서 곡물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진화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아직 곡물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정제 가공식품에 적용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세계 최고의 연쇄살인마, 이젠 와라미라 매스컴의 히드라인을 장식해서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존재, 연쇄살인범, 흉악살인범 종종이 출몰해서 생명을 앗아가고 하는데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살인범은 누구일까요? 그런데 각국의 정부들은 이 연쇄살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번노지로 노력하고 했지만 속수무책. 악명을 본 연쇄살인범의 이름은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이 연쇄살인범이라네요. 흥미있게 글을 쓰시고 계시는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앞으로 전체 사망 원인의 70%를 비만이 차지할 예정이며 비만은 공중보건 의료비의 60% 이상을 낭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중보건에서는 비만을 신종감염병이라고 정의하고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 비만 인구는 1975년에 비해서 3배를 넘어섰고 성인 20억 명이 가체중이며 6억 5천만 명이 비만입니다. 5에서 19세 어린이의 청소년 중에서 3억 명 이상이 가체중 또는 비만입니다. 비만은 왜 악명 높은 살인마가 되었을까요? 알다시피 비만은 수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대부입니다. 암, 당뇨, 혈관질환, 호흡기, 만성질환, 발병과 기피혈로 되어 있습니다. 비만 성인은 정상인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7에서 10년이나 단축된다고 합니다. WHO는 2030년 성인 절반이 가체중 비만이 될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을 해나왔습니다. 비만은 외모에도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비만은 원인은 뭘까요? 우리를 살찌게 하는 것은 뭘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비만의 용의자는 정제, 탄수화물, 가공식품. 이러한 의심에 눈초리에 식품업계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비만은 너무너무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음식의 칼로리는 모두 똑같은 칼로리일 뿐입니다. 이러한 항변은 대형 식품업체들이 시종 일관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비만의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습니다. 소파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한 나태함과 또 운동하지 못한 게으름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달콤하게 유혹에 무릎 꿇은 식탐이 문제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시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뚱뚱한 사람은 자기 관리가 부족한 무능한 사람으로 대접받기 마련입니다. 정말 비만의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선뜻 고개를 끄덕일 수 없습니다. 먼저 식품업계의 논리는 오류가 있습니다. 모든 칼로리는 다 같은 칼로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방을 태우면 1kg당 9kcal의 에너지를 내지만 모든 지방이 같지는 않습니다. 몸에 좋은 지방이 있고 몸을 파괴하는 나쁜 지방이 있습니다. 단 맥질도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영양소로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품업계가 주장하는 모든 칼로리는 똑같은 칼로리라는 주장은 화려한 거짓말입니다. 비만이라는 질병은 해를 거듭할수록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일상적인 비극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심장병과 뇌질환으로 1520만 명, 암으로 960만 명, 만성 폐질환으로 300만 명, 당뇨병으로 160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의 경우에 1900년대 초에는 8,000명 중에서 1명이 걸렸으나 지금은 2인에서 3명 중에서 1명이 평생 한 번은 암에 걸리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영단 폭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폭격에 대해도 일본도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비극의 원인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발생한다면 모든 나라들은 즉각 전쟁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있네요. 비만 문제가 결국은 이렇게 인류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1장에서 넘어가면서 저탄 식사를 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2장으로 인류 본래의 식단은 뭔가를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는데요. 조금 더 현대학은 만성질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전열을 가다왔습니다. 하지만 현대학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만성질환은 자신의 세력을 무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슬픈 사실은 우리가 어느새 만성질환으로 인한 죽음의 행렬에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인한 비극은 나를 제외한 누군가가 감당해야 할 불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착각입니다. 만성질환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며 우리는 그 전선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만성질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궁의 열쇠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일단 기초 1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